정조 18년 1794년 초가을 한양 성저심리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주막장터 마당. 마당에 널어놓은 나물들을 길려가 걷고 있었습니다. 나물을 들고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무사내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이꾼데 이리 좀 와봐. 길려가 도망치려 하자 주모는 못 가게 길을 막았습니다. 길려는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선비가 길려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오?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소. 때는 3년 전 사람들이 북적대는 저작거리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죠. 주막 취선루의 주모 강씨였습니다. 오늘은 무값이 싸네. 한 보따리 사가야겠어. 강 주모는 장을 보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리가 더러운 거지년. 썩 꺼져.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죠. 강 주모가 고개를 돌렸어요. 골목 안쪽에서 거짓골을 한 소녀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야! 돌이 소녀의 이마에 맞았어요. 피가 흘렀죠. 소녀는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도망갔어요. 강 주모는 다가갔습니다. 소녀를 자세히 봤죠. 몸꼴이 그야말로 상거지 중 상거지였어요. 누더기 옷을 몇 겹이나 겹쳐 입었습니다. 머리는 산발한 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목구비가 또렷했습니다. 이 아이, 예사롭지 않은데. 강 주모는 소녀를 일으켰어요. 아가씨, 괜찮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강 주모를 바라봤죠. 그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내가 해칠 생각 없다. 우리 주막으로 가자. 밥 먹고 씻게 해줄게. 소녀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배가 고팠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주모는 소녀를 데리고 주막으로 갔어요. 취선루는 한양과 지방을 오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자주 들르는 곳이었죠. 얘야, 먼저 목욕부터 해. 이게 웬 꼴이야. 강 주모는 소녀를 목욕시켰어요. 누더기를 벗기고 더러움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입을 떡 벌렸죠. 세상에, 몸은 야위었지만 빼어난 몸매였어요. 곡선미는 마을에서도 보기 드문 미인형이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강 주모는 소녀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헐렁한 무명옷이었죠. 머리에는 수건을 둘렀어요. 일단 얼굴은 가리는 게 좋겠어. 너무 예쁘면 탈이야. 그리고 내 옷은 헐렁하게 입어야 한다. 내 몸매가 드러나면 남정네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강 주모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막에 미인이 있으면 손님들이 들끓겠지만 문제도 많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럼 내가 지어줄게. 길에서 주워왔으니까. 길려. 어때?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죠. 강 주모는 만족했어요. 좋아, 길려. 오늘부터 넌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알겠지? 예. 그렇게 길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주막 일이란 게 쉬운 게 아니었죠. 설거지, 청소, 손님 시중.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려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일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밤이면 다락방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군지, 왜 거지가 됐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끔 꿈을 꿨습니다. 큰 기와집, 비단 옷, 그리고 비명소리, 아버지, 어머니. 길려는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이건 뭐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길려는 점점 주막일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을 대하는 법도 배웠죠.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얼굴 좀 보여주시오. 길려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모님 명령이에요. 그래도 한 번만. 손님이 길려의 수건을 잡아당겼습니다. 수건이 벗겨졌죠. 길려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길려를 바라봤죠. 세상에, 저런 미인이. 손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느 날 장대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시래기들이 비에 맞고 있었어요. 그때 주모가 길려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넌 눈이 없냐? 발이 없냐? 나물이랑 배추 시래기 말려놓은 거 안 보이냐? 비에 젖으면 썩어서 내버려야 하는데 못하는 거야. 길려는 비를 맞으며 나물이며 배추 시래기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명 흰옷이 비에 흠뻑 젖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주막에는 비를 피하느라 많은 손님들이 북새통을 이루었으나 그날 비에 젖은 길려의 몸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 생겼습니다. 드러난 몸매, 풍만한 가슴과 허리 라인은 사내들이 꼴딱 침을 삼킬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길려는 급히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배추 시래기를 다 걷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날부터 소문이 퍼졌어요. 취선루에 절세 미인이 있다더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모습 보니까 미인이더라고. 비 오는 날 비에 맞은 몸매가 죽이더라고.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 주모는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장사가 잘 됐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손님들이 길려를 치근덕거렸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 같이 보내요. 내가 10량 줄게. 나는 20냥. 술에 취한 손님들이 길려를 붙잡으려 했어요. 길려는 피했습니다. 손님,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도 한 번만. 안 됩니다. 길려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점점 지쳐갔죠.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길려는 어느새 21살이 되었습니다. 주막에서 3년을 일했죠.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길려는 이제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주막의 꽃이 됐죠. 손님들은 길려를 보러 왔어요. 길려 아가씨 있소? 오늘도 보러 왔소. 강 주모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길려야, 오늘은 3번 방 손님 시중 들어라. 예, 주모님. 길려는 술을 따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어주었어요. 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몸을 파는 것만큼은 거부했죠. 아가씨, 나랑 하룻밤 보내요. 50냥 줄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100냥? 안 됩니다. 길려는 단호했어요. 강 주모는 불만이었습니다. 얘야, 너 왜 그래? 몸 한 번 팔면 우리 둘 다 큰 돈 벌 수 있잖아. 주모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길려의 눈빛은 확고했죠. 강 주모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거야. 길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길려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주막에는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선비, 관리, 상인, 군인.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길련은 세상을 배웠죠. 특히 선비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요즘 조정이 어지럽다네. 노론과 남인이 또 싸운다던데. 과거 시험도 부정이 많다더군. 길련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죠. 언젠가 이 정보들이 쓸모가 있을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선비였어요. 25살쯤 됐을까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길려 아가씨, 술 한 잔 주시겠소? 예, 손님. 길려는 술을 따랐어요. 선비는 길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죠. 욕심이 담기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아가씨는 글을 아시오? 아니요, 못 배웠어요. 그렇군요.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길려는 깜짝 놀랐어요. 글을 배우고 싶다고요? 그렇소. 사람은 글을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소. 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석찬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글을 가르쳐 드리겠소. 길려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다. 감사합니다, 손님. 하지만 제가 어떻게... 걱정 마시오. 제가 한양에서 돌아오면 다시 들르겠소. 윤석찬은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합격했소. 축하드려요. 윤석찬은 기뻐했지만 길려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자, 오늘부터 글을 배워봅시다. 그렇게 길려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천자문부터 시작했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길려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한 달 만에 천자문을 뗐죠. 석찬은 놀랐어요. 아가씨, 혹시 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소? 아니요.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길려의 손은 붓을 잡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본능처럼. 이상해.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글을 배우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길려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편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 연아야, 글을 잘 쓰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 그리고 비명. 영모다. 김판서를 잡아라. 아버지. 어머니. 길려는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나는 김연아.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길려는, 아니, 김연아는 양반가의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는 김진영 판서였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였죠. 하지만 정조 15년 1791년 영모 사건에 연루됐어요.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김판서는 역적이다. 일가를 모두 잡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15살이었던 연하는 도망쳤어요. 하인들의 도움으로 성 밖으로 빠져나갔죠. 하지만 쫓기는 생활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었어요. 점점 거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죠. 그랬구나. 나는 김연아였어.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윤담 대감. 아버지의 정적이었던 노론의 대신이었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영모 누명을 씌웠습니다. 윤담, 나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길려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주막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여자가 됐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윤석찬, 자신에게 그를 가르쳐 준 선비, 친절했던 그 사람, 석찬님의 아버지가 윤담? 조사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윤석찬은 윤담 대감의 외아들이었어요. 길려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석찬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그를 이용해야 해. 길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준비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주막의 손님들이었습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길려를 탐하기 시작했죠. 길려, 오늘 밤 나랑 보내. 100냥 줄게. 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150냥? 안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어요. 한 양반집 도련님이 술에 취해 길려를 붙잡았습니다. 이리 와. 오늘은 안 놔줄 거야. 놔주세요. 도련님은 길려를 아랫방으로 끌고 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도와주세요. 길려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니, 강주모가 일부러 막았던 거죠. 조용히 해. 손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고 했어. 주모님, 길려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부잣집 도련님이 길려에게 달려들었어요. 드디어 내 것이 되는구나. 싫어요. 놔주세요. 길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도련님을 밀쳤어요. 도련님은 벽에 머리를 부딪혔죠. 아!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석찬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오? 이 계집이 나를 때렸소. 도련님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석찬은 상황을 파악했어요.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강제로 끌고 들어온 거 다 봤소. 뭐? 이 일을 관아에 신고하겠소. 도련님은 겁을 먹었어요. 그러지 마시오. 내가 잘못했소. 도련님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석찬은 길려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시오? 고맙습니다. 길려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그것도 원수의 아들이. 이상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 그날 이후 강주모의 태도가 변했어요. 길려, 내가 손님을 거부해서 장사가 안 돼. 주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시끄러워. 앞으로는 내 말을 들어야 해. 강주모는 길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몰래 뒷거래를 했어요. 부유한 손님들에게 길려를 팔려고 한 거죠. 200냥의 하룻밤 어떠시오? 좋소. 강주모는 길려를 속였어요. 길려야, 오늘 3번 방 손님 특별히 잘 모셔드려. 예, 주모님. 길려는 의심 없이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술에 취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드디어 왔구나. 문이 잠겼습니다. 밖에서 강주모가 잠근 거였죠. 이 방에서 나올 생각 마. 내가 돈 받았으니까. 주모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길려는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 이리 와봐. 길려는 뒤로 물러났어요. 오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려는 방모퉁이에 있는 화롯불을 뒤집는 대창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당신 죽고 나도 죽습니다. 2층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우당탕탕 하면서 문이 부서졌습니다. 석찬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석찬님. 석찬은 남자를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길려의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하오. 하지만 시간이 없소. 어서. 석찬은 길려를 데리고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주모가 소리쳤어요. 너 2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람 구실 만들어줬더니 도망을 가. 길려가 도망간다. 전연 잡아라. 주모가 목이 터져라 외쳐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석찬은 길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윤담 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길려는 망설였죠. 원수의 집에 내가.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분은 길려 아가씨요. 주막에서 일하다가 위험에 처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집안 일손도 부족한데 하녀처럼 부리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윤담 대감은 길려를 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주막 계집을 왜 데려왔느냐? 아버지, 이분은 그냥 계집이 아니요. 총명하고 착해요. 윤담은 길려를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좋다. 하녀로 쓰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길려는 윤담 대감 댁의 하녀가 됐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원수의 집에서 일하게 된 거죠. 하지만 길려에게는 기회였어요. 여기서 복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어. 길려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하녀들보다 성실했어요. 그리고 주막에서 배운 처세술을 활용했죠. 길려는 참 일을 잘하네. 저 아이는 다르더라. 집안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갔어요. 특히 석찬과 가까워졌습니다. 석찬은 길려에게 계속 글을 가르쳤어요. 오늘은 논어를 읽어봅시다. 예, 도련님. 길려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석찬은 감탄했어요. 아가씨는 정말 뛰어나시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시오? 도련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길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석찬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2번이나 구해줬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내 부모를 죽인 사람.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큰 일이 있었습니다. 석찬이 다시 과거 시험에 응시한 거예요. 이번에는 대과에 도전하겠소. 도련님, 꼭 합격하세요. 길려는 석찬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몰래 도왔습니다. 주막에서 들었던 정보들을 기억해냈죠. 도련님, 요즘 조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화두라고 들었어요. 정말이요? 어디서 들었소? 주막에서 선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길려는 석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석찬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합격이요. 대과에 합격했소. 석찬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윤가문에서 대과 급제자가 나온 거였어요. 윤담 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석찬아.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아버지, 모두 길려 덕분이에요. 길려. 윤담은 길려를 봤어요. 내가 도왔다고? 황송합니다, 대감마님. 그저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윤담은 길려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이 아이, 정말 예사롭지 않구나. 윤담은 불안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죠. 석찬의 합격은 집안에 큰 기쁨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생겼습니다. 석찬과 길려가 너무 가까워진 거죠. 어느 날 밤 석찬은 길려를 불렀어요. 길려,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소? 예, 도련님. 둘은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달빛 아래서. 길려, 나는 당신에게 고백할 것이 있소. 도련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길려는 얼어붙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련님, 저는 하녀일 뿐이에요. 상관없소.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석찬은 길려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특별하오. 총명하고 착하고 아름답소. 길려는 손을 빼려 했지만 석찬이 놓지 않았어요. 제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오. 길려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도련님, 저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부족하오? 아니에요. 도련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하지만 길려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하죠? 당신 아버지가 내 부모를 죽였다고? 하지만 제게는 사정이 있어요. 길려는 석찬의 손을 빼고 도망쳤습니다. 석찬은 그 자리에 서서 허공을 바라봤어요. 길려, 당신은 도대체... 그날 밤 윤담 대감은 길려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아이, 누구 닮았는데? 윤담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김진영. 10년 전 자신이 영모로 몰아 죽인 관리. 그의 딸이 연하였죠.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고? 윤담은 초상화를 꺼냈어요. 예전에 김진영의 집을 수색할 때 가져온 거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초상화. 김연아. 그 얼굴과 지금의 길려를 비교했어요. 똑같다. 윤담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 아이가 복수하러 온 건가? 윤담은 길려를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길려를 불렀습니다. 길려, 나를 따라오너라. 예, 대감마님. 윤담은 길려를 외딴 창고로 데려갔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정체를 안다. 길려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연아, 내가 김진영의 딸이지? 길려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맞아요. 역시 그랬구나. 윤담은 칼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를 따라가거라. 대감님, 윤담이 칼을 내리꽂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석찬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짓이십니까? 석찬아, 비켜라. 안 됩니다. 길려를 해치지 마세요. 석찬은 아버지 앞을 막았어요. 이 아이는 김진영의 딸이다. 복수하러 온 거야. 그래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비켜라. 이것은 우리 가문을 위한 일이다. 아버지가 잘못하신 겁니다. 석찬은 소리쳤어요. 김진영 어른은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누명을 씌우신 거잖아요. 윤담은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어떻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비리를, 부정을, 그리고 김어른을 죽인 진실을. 석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잘못을 인정하세요. 윤담은 칼을 떨어뜨렸어요. 무너졌습니다. 나는... 석찬은 길려를 데리고 나왔어요. 괜찮소? 예. 고맙습니다. 당신이 김연아였군요. 미안해요. 숨긴 거. 석찬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하오. 복수하고 싶었겠지요. 석찬님.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것만은 진심이오. 길려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저도 도련님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오랜 고통, 오랜 갈등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윤담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윤담은 길려를 죽이려 다시 시도했어요. 칼을 들고 길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석찬이 막았죠.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비켜라, 석찬아. 안 됩니다. 만약 길려를 해치신다면 저는 아버지를 고발하겠습니다. 윤담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나를, 예, 아버지의 모든 죄를 조정에 알리겠습니다. 윤담은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하지만 그때 길려가 나타났어요. 대감님, 네, 내가, 저는 복수를 포기하겠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석찬이 물었어요. 저는 복수보다 장래 선택하겠습니다. 길려는 윤담을 바라봤습니다. 대감님, 제 부모님을 죽인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증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길려, 도련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련님 덕분에 저는 희망을 찾았어요. 길려는 석찬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내려놓겠어요. 대신 길려는 윤담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님께서 스스로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속죄하세요. 윤담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조정에 자백하겠다. 며칠 후 윤담은 조정에 자백했어요. 신은 김진영 어른에게 영모 누명을 씌웠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죠. 윤담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김진영은 무죄였다고? 왕은 조사를 명령했어요.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김진영은 억울하게 죽었던 거죠. 왕은 명령했습니다. 김진영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윤담을 처벌하라. 윤담은 관직에서 쫓겨났어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윤담은 길려와 석찬을 불렀어요. 길려, 아니 연아. 예, 대감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부모님을 죽인 것 평생 후회하겠다. 길려는 눈물을 흘렸어요. 대감님, 일어나세요. 석찬아, 연아를 잘 부탁한다. 예, 아버지. 윤담은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석찬과 연아는 연아,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석찬이 청혼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분이 상관없소. 이제 당신은 김판서의 딸로 복권됐소. 당당한 양반과 규수요. 연아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예. 둘은 결혼했어요. 아름다운 혼례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도련님, 부인께서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석찬은 기뻐했어요. 정말이요? 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이, 행복하게 키울 거예요. 연아와 석찬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석찬은 조정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죠. 연아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됐습니다. 어느 날 연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묘에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연아예요. 연아는 절을 했습니다. 복수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용서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좋은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연아야. 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아이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훌륭한 분이셨단다. 정의롭고 따뜻하셨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 너희도 외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연하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워요. 거지에서 시작한 길려의 인생. 복수를 꿈꿨지만 용서를 선택한 연하의 삶.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나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연하는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고통으로 남겠지만 무엇이 옳은지 연하 자신에게도 수없이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래, 복수는 그 끝이 없겠지. 복수는 하늘에게 맡기고 살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